네, 안녕하세요. 394번째 발표를 맡은 이도엽이라고 합니다. 오늘 리뷰할 논문은 Structured Denoising Diffusion Models in Discrete State Space라는 논문이고 작년 뉴립스에서 발표되었던 연구이고요. 간단하게는 요즘 잘 되고 있는 디노이징 디퓨전 모델을 디스크리트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를 확장한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 기존에 있었던 컨티뉴어스 스테이트 스페이스에서 디스크리트 스테이트 스페이스로 바뀐 거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디노이징 디퓨전 프로바빌리스틱 모델의 접근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서 아마 DDPM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정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좀 전반적인 프레임워크를 소개해주는 논문이라서 크게 어려움 없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인트로덕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전에 뭐 GAN, 뭐 VA, 뭐 Flow Based Model 등등의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이용한 시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디퓨전 모델이라고 노이즈를 조금씩 없애면서 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쉽게 생각하면 그런 어프로치가 많이 잘 되고 있고요. 특히 안정적으로 학습이 되기도 하고 성능 자체도 되게 잘 나오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생성하는 속도가 또는 학습할 때도 좀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는데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학습이 되고 일단 결과가 잘 나온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생성 모델의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이전 연구도 있지만 디노이징 디퓨전 프로바빌리스틱 모델 DDPM이라는 연구에서 실질적으로 좋은 성능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 모델 아키텍처나 실험 설계 등을 여러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많이 해서 구조적으로든 테크닉적으로든 안정적인 방법을 찾아서 실제로 겜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고 최근에는 달리2 또는 이매진 같은 연구들에서는 라지 스케일 텍스트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텍스트 투 이미지 제너레이션에서 물론 이게 하나의 모델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모델을 결합해서 결국에 1024 by 1024 해상도의 이미지까지 만들지만 그렇더라도 디퓨전 모델을 기반으로 그런 프레임워크를 설계했을 때 이런 정말 창의적이고 고퀄리티의 이미지까지 생성할 수 있다는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최근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구글의 이매진이라는 연구고요. 네, 이런 배경 아래에서 하나하나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게, 전부 다, 기존에 제가 언급했던 연구들은 전부 다 데이터가 컨티뉴어스 하다는 가정을 합니다. 즉, 어떤 픽셀 밸류도 우리가 노멀라이제이션해서 뭐 0에서 1 또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컨티뉴어스한 값을 갖는다고 가정하고 디노이징 프로세스를 학습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타입이 이런 컨티뉴어스한 데이터가 아니라 디스크리트한 데이터 가장 대표적으로 뭐 텍스트가 있겠죠. 텍스트는 그 자체로 디스크리트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크나이제이션을 해서 각 토큰을 임베딩을 학습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디스크리트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디퓨전 모델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연구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세상에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디스크리트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심지어 기존 뭐 DDPM이나 이런 연구들이 이미지 데이터를 컨티뉴어스하게 노멀라이제이션 한 다음에 바꾸지만 실제로 이미지의 픽셀 값은 RGB 픽셀 값은 전체 실제로는 디스크리트하죠. 그 R255, 뭐 G255, B255의 값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컨티뉴어스 하진 않지만 저희가 컨티뉴어스 하다고 가정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고 텍스트는 inherently discrete data고요. 오디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앰플리튜드나 이런 게 컨티뉴어스 하지만 퀀타이제이션을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상에는 디스크리트 데이터가 정말 많고 이런 디스크리트 데이터를 그 자체로 생성하기 위해서 디퓨전 모델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보면 재밌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으로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워크이 Structural Denoising Diffusion Models in Discrete State Space라는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연구가 DDPM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PRCB에서 DDPM이 좀 구체적으로 소개된 적은 없어서 제가 모든 걸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 디스크릿 스페이스에서 DDPM을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요소들을 살짝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양이 길어질 수 있는데 그냥 말을 빠르게 해서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만 알면 디스크릿 스테이트 스페이스에서 DDPM 정의하는 게 무리 없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마르코 프로퍼티, 마르코 프로세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리에이셔널 인퍼런스나 또는 베리에이셔널 로어 바운드, 그리고 세 번째는 DDPM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르코 프로세스 관련해서는 사실 간단한 개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정의를 할 수 있죠.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는 랜덤 베리어블들의 모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랜덤 베리어블의 인덱스가 뭐 t라고 있었을 때 어떤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는 그냥 이렇게 랜덤 베리어블들이 모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인덱스 셋을 타임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시간에 따라서 랜덤 베리어블이 뭐 점점 나오는 어떤 일종의 타임 시리즈 느낌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에서 인덱스 셋을 그냥 타임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과거 뭐 x1부터 xt-1까지 어떤 랜덤 베리어블들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XT에 대한 확률을 우리가 따지고 싶은데 그때 메모리 리스 프로퍼티가 있어서 과거에 있었던 트라젝토리는 다 상관이 없고 그 다음 스테이트를 정의할 때는 현재 스테이트 또는 현재 스테이트를 정의할 때는 바로 직전의 과거만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말코 프로퍼티고 그 말코 프로퍼티를 따르는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우리는 말코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메모리 리스 프로퍼티니까 과거에 어쨌든지 간에 그 다음 스텝은 내 현재 스텝만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개인도 임플리시트하게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이용하는 개념이고 VA나 뭐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이나 디퓨전 모델이나 전부 다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는 개념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턴트 베리어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기본적으로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을 설명하는 그래피컬 모델의 한 예시인데요. 구체적으로는 VA인데요. 사실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말이 굉장히 어렵지만 말 그대로 숨어 있는 변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성하고 싶은 데이터가 X라고 했을 때 이 X는 우리가 실제로 관찰 가능한 observed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관찰해서 얘를 그대로 학습시킬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가정을 해서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 또는 실제로 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또 다른 뭔가 숨어 있는 존재가 있을 거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걸 G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이 G를 말 그대로 숨어 있는 변수니까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말을 하고 생성 모델에서도 단순히 데이터가 뿌려져 있을 때 이제 그 데이터를 그대로 옵저블드 데이터를 그대로 옵티마이제이션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존재를 가정하면서 모델링을 하는 게 많은 뭐 VA든 뭐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이든 심지어는 디퓨전 모델이든 이런 류의 접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이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이 라이클리후드를 그대로 학습하는 것보다는 결국에 이 숨어있는 존재를 가정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 PX를 다이렉트하게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방법보다는 이 베리에이셔널 로어 바운드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 우리가 최적화하고 싶은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보다 좀 더 큰 애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방식으로 이 바운드 어퍼 바운드를 줄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래 학습하고자 했었던 데이터의 라이클리후드, 정확히 여기에서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미니마이즈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아마 VA를 한 번쯤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 베리에이셔널 로어 바운드에 대해서 되게 친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TMI지만 저는 베리에이셔널 로어 바운드의 개념을 2016년 겨울에 제주님의 블로그를 보면서 공부를 했고 처음 공부했고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 네, 이런 베리에이셔널 로어 바운드는 어떤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정의를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는 VA의 예시인데요. VA의 예시라서 레이턴트 베리어블 G에 대한 expectation 계산하는 분포가 이 X에 대한 인코딩하는 분포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너무 디테일한 거라서 설명하진 않고 어쨌든 이렇게 네, 오퍼바운드를 미니마이제이션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식을 보면 단순히 이제 X만 있는 게 아니라 G도 섞여 있죠. 근데 요게 그러면 이렇게 사실 이렇게 수식이 갑자기 나오면 이제 좀 당황스러운데 이게 되게 복잡하게 정의되는 개념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래 옵티마이제이션 하고 싶어 했던 PX 사실 이 PX를 알고 싶어서 우리가 제너레이티브 모델링을 하는 거니까요. 얘를 사실 이 라이클리우드를 맥시마이즈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모델을 학습하고 있는데 학습할 때는 그냥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 마이너스 로그 라이클리우드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근데 요거 우리가 이제 임의에 그냥 G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G가 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은 어떤 임의의 레이턴트 베리어블에 대해서도 이 베리에이셔널 로어 바운드는 성립 가능한 식이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G를 잘 잡아주는 게 옵티마이제이션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는지가 결정되는 건데 일단은 어떻게 잡았든지 간에 일단 레이턴트 베리어블 G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로그 P 세타 X 이 P 세타 X는 그냥 임의의 G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그냥 G를 마지널라이즈 아웃 하면 됩니다. 즉 쉽게 생각하면 이 PX라는 게 사실 PX랑 G랑 같이 있는 디스트리뷰션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특정 X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G의 값들을 다 더해주면 당연히 이제 G가 없는 거랑 똑같아지겠죠. 네, 요렇게 쉽게 표현을 할 수 있고 네. 근데 그 다음에 그냥 테크니컬하게 그냥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하면 1이니까 한번 Q P G 컨디션드 바이 X 요거를 분자 분모에 다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데이터 X가 있었을 때 얘에 대한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우리가 인코딩 할 수 있다고 즉 X가 주어졌을 때 여기에 대응되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X가 주어졌을 때 여기에 대응되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있다고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걸 찾는 파라미터를 요거라고 쳤을 때 이런 뭐 가정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있다고 쳤을 때 그냥 그거를 분모 분자에 한번 다 곱해봤습니다. 이렇게 분모 분자에 곱하게 되면 되게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이 로그는 그냥 그대로 밖에 있고요. 근데 기존에 인테그럴 있고 원래 요 텀이 있었고 그냥 dg가 있었는데 이 g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는데 이게 곱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우리가 평균 구할 때 확률 값을 앞에 곱해 주잖아요. 그거랑 되게 비슷한 모양이 듭니다. 즉 사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수학적으로 어떻게 되냐, 확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값의 평균을 구하는데 그때 이게 우리가 평균 구할 때 어떤 값 곱하기 확률, 값 곱하기 확률 이거 다 더해주잖아요. 네, 요 텀이 실제로 우리가 그 확률, 평균을 구할 때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확률 분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G에 대해서 요거의 평균을 구하는데 우리가 그 평균을 구할 때 사용하는 그 G의 분포가 요런 확률 분포를 따른다. 즉, 이 확률 분포 아래에서 이, 이 G에 대한 확률 분포 요거 아래에서 이 값의 평균을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이 되고 마지막으로
네, 이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확률 통계 공부하면 조금 다 나오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지나치게 쉽게 풀어서 이야기한 경향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유도되면 간단하게 이제 이건 부등식으로 표현이 되면서 로그랑 expectation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표현이 되고 이제 어떤 모든 데이터 라이클리후드에 대해서 당연히 값을 계산하는데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 x에 대해서는 x가 인코딩 할 수 있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분포 아래에서 이 값의 평균을 구하는 게 실제로는 그 데이터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어퍼 바운드다라고 유도를 할 수 있고요. 요 그렇게 갑자기 축 점프가 오는 거는 젠슨스 이니퀄리티라고 되게 유명한 이니퀄리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함수에서는 함수값의 평균이 x의 평균값의 함수값보다는 당연히 더 크다. 이렇게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그냥 expectation과 로그 마이너스 로그 사이의 관계를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즉 레이턴트 베리어블 우리가 있다고 가정하면 심지어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처럼 어떤 x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응되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인코딩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그 로어 바운드를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치를 잘 인코딩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사실 이건 다 VAE 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디노이징 디퓨전 모델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DDPM도 이런 레이턴트 사실 VAE도 어려워서 더 그럴 것 같은데 DDPM도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데이터 X0가 있었을 때 여기에 대한 레이턴트 베리어블 G가 있고 우리가 뭐 인코딩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로부터 다시 이 데이터가 생성되는 DDPM도 이런 기본적인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사용하는 모델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핵심이 이런 모든 레이턴트 베리어블 모델의 핵심이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줄 건지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해줄 건지에 따라서 실제로 이 생성 모델을 학습하는 또 이 생성 모델의 뭐 퀄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DDPM에서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 회색 박스가 기존에 아까 있었던 레이턴트 모델이잖아요. 근데 레이턴트 모델이 지 하나로 딱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랜덤 베리어블들의 모음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얘네들이 즉 이러니까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겠죠. 네, 그리고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하나로 딱 결정되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랜덤 베리어블들이 모여 있는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인데 얘네들이 마코 프로퍼티를 일단 따른다고 가정을 할 거고 어떤 이런 체인 형태로 구성된다고 우리는 가정을 할 거고 여기에 한 번 더해서 각각의 랜덤 베리어블들 사이 정확히 말하면 레이턴트 베리어블들이 이제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얘네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연속되어 있는 각각에는 조금씩 노이즈를 더해주는 가정을 한번 여기까지 다 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구성되는 레이턴트 베리어블들의 전체 모음을 그냥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던 레이턴트 베리어블들의 그 회색 이 안에 이거 전체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게 DDPM의 핵심이고 요 아이디어만 그대로 들고 있으면 사실 VA랑 정말 비슷한 방식으로 모든 걸 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러면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정확히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forward process를 우선 정의를 하는데요. 즉 그냥 일단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되게 여러 랜덤 베리어블들로 정의가 되어 있다고 쳤는데 x0를 데이터라고 치고 x1, x2, x3 땡땡땡 x 라지 t까지 갈 때 점점 노이즈가 더해지는 방향으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원본 데이터랑 멀어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forward process의 정의는 데이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데이터랑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프로세스인데요. 대신 한 번 이렇게 갈 때 노이즈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리를 해보면 forward process는 즉 xt-1에서 xt로 가는 거고요. 마코 프로세스고 fixed rule입니다. 즉 일정량의 노이즈를 랜덤하게 더해주는
방식으로 매 스텝마다 정의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디퓨전 모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저희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 되게 컨티뉴어스한 노이즈가 껴 있잖아요. 되게 한 스텝마다 가우시안 노이즈를 끼워주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노이즈를 조금씩 더해주는 걸 디퓨전 프로세스라고, 정확히 그렇게 디퓨전 프로세스라고 부르면 안 되는데 컨셉추얼리 디퓨전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뭐 세상의 분자들이 매 시간마다 움직일 텐데 얘네들이 막 퀀텀 점프를 막 하는 건 아니고 매 시간마다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진짜 말 그대로 확산이 일어나서 정말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막 모든 분자들이 막 섞여 있겠죠. 그런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디퓨전 프로세스라는 말은 여기에서 처음 나온 모델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에서 다루는 브라우니안 모션처럼 다루는 개념인데요. 여기에서 일단 노이즈를 주는 방식을 디퓨전 프로세스에서 가져와서 디퓨전 프로세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사실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럼 레이턴트 베리어블에서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이제 만드는 게 우리가 하고 싶은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하고 싶은 관심사이고요. 근데 그때도 단순히 그냥 이 전체 노이즈의 여러에서 확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레이턴트 베리어블로 보낼 때 조금씩 노이즈를 주면서 보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전체 노이즈에서 시작을 해서 조금씩 디노이징을 하다 보면 원래 데이터로 돌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리버스 프로세스를 그럼 배워보자라는 게 DDPM이라고 생각하시면 컨셉추얼리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즉 리버스 프로세스, 포워드 프로세스는 노이즈를 점점 주면서 완전한 노이즈,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이셔너리한 노이즈로 만드는 게 포워드 프로세스고, 리버스 프로세스는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건데 조금씩 노이즈를 없애서 원래 데이터 또는 새로운 데이터로 보내는 걸 배우고 싶고, 그걸 우리는 리버스 프로세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네. 중요한 건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여기에 노이즈를 더하는 건 그냥 우리가 더하면 되잖아요. 근데 완전 노이즈인 상황에서 한 스텝씩 노이즈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데이터로 다시 만들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XT라는 스텝에서 노이즈를 줄이는 XT-1로 가는 이 프로세스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배울 수 없고요. 즉 우리가 노이즈를 주는 거를 이제 Q라고 생각했을 때 QXT-1에서 QXT로 가는 건 그냥 이 데이터에서 노이즈 한 번 더해주면 되겠죠. 요거는 쉬운데 XT에서 XT-1로 가는, 즉 노이즈가 많은 거에서 노이즈가 조금밖에 없었던 걸로 가는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근데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거는 이걸 배우고 싶은 거거든요. 즉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세타가 이제 우리가 모델이라는 거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 배워야 될 때 뭔가 배워야 되면 배워야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워야 되는 기준이 얘가 돼야 되는데, 즉 노이즈를 먹인 거에 역과정이 돼야 되는데 핵심이 우리는 이 역과정을 알 수 없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그러면 어떻게 배울 거냐라는 게 퀘스천 마크고, DDPM에서는 요거를 배울 수 있도록 잘 포뮬레이션을 만들었다라는 게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DPM에서 이 역과정을 어떻게 배우냐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파티클이 있다고 볼게요. 봅시다. 제가 휴가를 길게 다녀와가지고 학교 포함해서 형식적인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너무 놀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T-1 스텝에서 이 회색 어떤 파티클이 이 위치에 있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노이즈를 조금 더해주는 개념이 이 파티클이 주위에서 어느 곳으로 확산된다고 가정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얘가 확산되는 위치가 그냥 랜덤하게 그냥 어떤 특정 거리만큼 어떤 위치로
원에 있는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의 어떤 위치로든 갈 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그 다음 스텝, 즉 T 스텝에서 가능한 파티클의 위치는 뭐 간단히 여기 그림에선 이 네 개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뭐 이 바운더리는 전부 다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은 즉 T-1 스텝에 파리클이 있었을 때 그 다음 스텝의 얘의 위치는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죠. 그리고 뭐 확률적으로 정의해 볼 수도 있겠죠. 뭐 이게 다 같은 확률을 갖는다라고도 뭐 가정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다 잊어버리고 어떤 T 스텝에서 노란색 위치를 우리가 발견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핵심은 그러면 얘가 이전 스텝에 어디에 있었는지 과연 알 길이 있을까라는 건데 그거를 알 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즉 얘가 여기에서 왔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왔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왔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왔을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왔을 수도 있죠.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알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즉 T 스텝에서 얘가 위치가 여기였는데 이전 스텝에서 그러면 당연히 이 주위 중 하나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파리클의 시작점이 무조건 여기였다고 볼게요. 그러면 T 시간 후에 얘가 여기 있었을 때 과연 아까처럼 얘 이전 스텝에서 가능한 위치가 전부 다 이 주위에 다 같은 확률을 가질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어떤 파리클이 무조건 여기에서 출발한다면 당연히 얘가 여기 T 스텝에 여기에 위치해 있었을 때 그 이전에는 오른쪽에 있을 확률이 엄청 높고 왼쪽에 있을 확률은 거의 없었겠죠. 즉 여기에서만 시작했으니까 조금씩 움직이더라도 당연히 얘가 어느 순간에 여기에서 발견됐다는 건 그 전에는 오른쪽에 있을 확률이 당연히 높을 거 아니에요. 왼쪽에서 발견되려면 뭐 얘가 여기 돌아다니다가 왼쪽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이쪽에 머물다가 간 애들이 훨씬 많을 텐데. 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리버스 프로세스를 생각할 때 어떤 XT가 주어졌을 때 그 직전 위치는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XT가 주어지고 뭐 X0여도 되고 뭐 T-2여도 되고 T-3이어도 되는데 어쨌든 우리 T-1의 위치를 추정할 때 그 전보다 훨씬 더 과거 뭐 극단적으로는 초기 위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적어도 이 분포 값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추정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이 확률적으로 정의를 해보려면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겠죠. 즉 DDPM에서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우리가 어쨌든 요거를 배우고 싶은데 이걸 모르는데 얘는 아래쪽에 있는데 즉 XT에서 노이즈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얘는 이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왔는지는 알고 있으면 얘는 트랙터블하게 쓸 수 있다. 그러면 이 텀은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고 우리가 아까 생각했었던 그 베리에이셔널 로어 바운드를 이 윗텀이 아니라 아래텀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디컴포지션을 해서 옵티마이제이션 식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데이터에서 시작해서 노이즈를 조금씩 주면서 이제 레이턴트 베리어블들의 연속 또는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구성을 해서 그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즉 노이즈가 조금씩 점점 입혀진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를 뭐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생각을 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생성할 때는 그럼 노이즈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노이즈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이 모델을 학습시킬 때 이 역과정을 그대로 학습시킬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아래에 있는 녀석을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을 시키자라는 게 DDPM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우리가 유도했던 Variational Lower Bound,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표현이 됐잖아요. 이 G에 대해서. 이 개념을 이용해서 유도를 하고 쭉쭉쭉쭉 해서 디컴포지션 하면은 그 DDPM의 기본적인 그 옵티마이제이션식 각 스텝마다 얘기하는 옵티마이제이션 식이 나오게 되고 됩니다. 네, 이런 거 끝내면
너무 불친절한 것 같아서 아까 그 베리에이션 로어 바운드가 이런 식으로 정의됐잖아요. 즉 어떤 랜덤 베리어블 g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x 제로라고 표현하기로 했으니까 x 제로라고 표현했을 때 베리에이션 로어 바운드 기본적으로 일단 뭐 x 제로에 대한 뭐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뭐 인코딩하는 거 하는 분포 그리고 걔네들의 두 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모델이 유추하는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표현되는데 그 DDPM에서는 이 g가 이제 하나의 변수가 아니라 x1부터 x2, x3, 땡땡땡, x 라지 t까지 이게 땡땡 표현한 게 x1, x2, x 이렇게 표현한 거죠. 표현한 거를 간단하게 표현한 겁니다. 로 표현을 했으니까 뭐 이런 식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여기에서 이제 아까 프리리미너리 때 설명드렸던 개념들이 다 들어오게 됐는데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 x1부터 x2, x3, x 땡땡땡 xt까지는 마코 프로세스를 따르기 때문에 디컴포지션을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즉 전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은 사실 원래 x1 주어지면 x2 기분 x1 그 다음에 x3 기분 x2 x1 이런 식으로 점점 꼬리가 길어져야 되는데 마코 프로세스를 따르기 때문에 그냥 이걸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한 폼의 곱으로 쭉쭉쭉 표현하더라도 꼬리가 무조건 직전 스텝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는 간단한 폼으로 결정이 되고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렇게 좀 표현을 한 다음에 일단 뗄 건 떼고 즉 마지막 스텝은 우리가 아예 노이즈로 간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일단 구분을 하고 좀 사실 이게 복잡한 식을 유도할 때 제가 이게 디스크릿 디퓨전을 말하는 건지 그냥 디퓨전을 말하는 발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식을 유도할 때 막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이해하는 게 핵심인데 결국에 유도의 핵심은 간단한 것들은 다 뒤로 빼고 즉 알고 있는 것들은 다 빼고 이제 어려운 것들만 모은 다음에 어려운 것들은 잘 해결하는 방식으로 거의 유도를 하잖아요. 즉 쉬운 것들은 일단 슉슉슉 빼고 이제 해결 안 되는 애들만 쭉쭉 남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스텝의 데이터는 완전 다 노이즈를 계속 먹였기 때문에 그냥 가우시안 노이즈라고 생각 또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노이즈 분포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건 트랙터블하게 계산할 수 있어서 일단 쭉 빼고 그렇게 되면 일단 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복잡한 텀이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일단 즉 XT는 1부터 라지 T까지 이런 텀이 나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일단 좀 간단하게 뺄 수 있는 게 없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텀은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거든요. 즉 역시 시그마에서 t는 1일 때 빠져나오는 게 이 오른쪽인데 x0는 우리가 들고 있는 데이터잖아요. 데이터에 노이즈 한번 먹인 건 우리 알고 있죠. 그리고 그 한 번 먹인 게 있었을 때 결국에 x1이 도달해야 되는 원래 데이터도 우리가 x0를 들고 있으니까 알고 있죠. 즉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떤 포인트가 있었을 때 얘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알기 힘들지만 결국에 맨 마지막에 데이터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t는 1일 때는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제 t는 2부터는 얘네들이 이제 어디에서 왔는지 이런 거 모르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보시면 xt가 뭐 t-1로 가는 걸 배워야 되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대응되는 뭐 식이 t-1에서 뭐 t로 가는 뭐 이런 복잡한 게 나오는데 t는 2일 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해결을 하려고 어떤 트릭을 쓰냐면 여기는 뭐 이렇게 뺐고 아까 네 일단 여기에서 보시면 저도 이걸 시가 오랜만에 봤죠. 여기에서 얘가 여기 있고 일단 이거를 베이즈 룰을 이용해서 순서를 바꿔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기본적으로 t-1에서 t로 가는 걸 가지고 뭔가 배울 수는 없으니까 t에서 t-1로 가는 사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일단 베이즈 룰을 이용해서 이거 뒤집으려면 베이즈 룰을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 얘네들 순서 바꾸고 뭐 xt 여기 붙고 xt- 여기 붙고 이렇게 하면 딱 이 세 개 텀이 베이즈 룰이거든요. 즉 t-1 내리고
XT랑 XT-1랑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분자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다시 순서 바꿔서 디컴포지션 하면 이렇게 딱 기본적인 베이지 룰이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게 보면 갑자기 여기 X0가 껴 있어요. 그게 이 사실 DDPM 수식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왜 이게 X0가 껴 있냐면 여기 다시 보시면 QXT 기분 TX-1인데 이 노이즈를 주는 분포잖아요. 이게 얘네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코 프로세스를 따른다고 알고 있으니까 여기 꼬리에 X0를 붙여도 사실 똑같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노이즈를 주는 애는 직전 스텝이랑만 연관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기 때문에 얘랑 여기에 X0를 추가한 애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X0를 추가한 다음에 베이즈 룰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의 핵심이 XT에서 XT-1로 가는 건 우리가 모르는데 X0가 주어지면 알 수도 있다는 거가 핵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텀을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는 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애들을 좀 쭉쭉쭉 정리하다 보면 네,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따로 빼고 그 여기 있는 분들은 뭐 로그 곱비니까 더하기로 빼고 그래서 시그마 나눠주고 그래서 이건 뭐 더하기로 뺐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얘는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 거고 데이터가 우리가 확실하게 들고 있으니까 x1이 주어지면 얘가 가야 할 곳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계산해 볼 수 있는 거고 또 이 분자에 있는 x0에서 x1으로 가는 건 그냥 데이터에 그냥 노이즈 한번 먹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일단 우리가 유도해서 어떻게든 떨궈낸 거고 이거는 이제 이 위에 있는 텀은 이제 알 것 같은 텀이죠.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거는 우리가 모델이 배우는 거니까 이 모델이 뭐 이거로 배우도록 사실 이걸 얘기하면 안 되는데 벌써 그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요거는 좀 골치 아프게 생겼는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렉이 걸리죠. 근데 왜냐면 생각해 보시면 이게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x0 컨디션 걸려 있는데 같은 애가 t-1t 이렇게 있잖아요. 그 로그잖아요. 그리고 다 더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를 쭉 전개하면 로그들의 더하기로 표현되는데 다 곱하기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여기 t-1 xt 뭐가 있으니까 여기 한 개 더 더해지면 여기에는 이제 xt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다 캔슬 아웃이 됩니다. 다 캔슬 아웃이 돼서 결국에 남는 게 처음 시작하는 거의 아래 거랑 마지막 거에 위에 것만 남아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근데 얘는 그냥 x0 데이터 주어졌을 때 노이즈 라지 t번 먹이는 거고 얘는 노이즈 한 번 먹이는 거죠. 근데 심지어 얘랑 또 없어져요. 얘랑 없어져 가지고 남는 게 얘랑 얘랑 얘인데 이거 두 개 없어지고 그냥 얘는 이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남아가지고 이렇게 써요. 그렇게 되면 엄청 간단하게 표현되는 게 결국에 이 옵티마이제이션 식이 되게 복잡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남는 건 사실 이 각 스텝은 결국에 디노이징 디퓨전을 우리가 DDPM을 할 때 이 텀은 우리가 알고 있고 이게 리버스 프로세스를 어떻게 보면 트랙터블한 폼으로 정의할 수 있는 힌트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 요걸 중심으로 만드는 옵티마이제이션식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컨셉 아래 얘네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를 다 제거를 하다 보면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노이즈가 한 번 섞인 애가 주어졌을 때는 그냥 데이터로 보내도록 학습을 시키자. 즉 X1이 주어지면 그냥 데이터가 되도록 학습을 시키는 텀. 그리고 뭐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라지 T번 갔을 때, 즉 노이즈를 가장 많이 먹였을 때 분포랑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했을 때 분포랑 같아지도록 만드는 거죠. 즉 마지막 스텝에서 완전 노이즈 시작점의 노이즈 분포 이니셜 값에 대한 뭐 학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요 텀이
나와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라지 T번 먹였을 때는 어떤 데이터든지 뭐 랜덤 노이즈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서 거의 이건 무의미한 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 노이즈를 조금씩 먹이기 때문에 라지 T가 충분하지 않으면 뭐 노이즈의 어떤 구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학습을 하겠다라는 개념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노이즈 분포를 사용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이게 핵심인데 결국에 모델이 배우는 XT가 주어졌을 때 T-1로 가는 거에 대한 학습이 실제로는 XT가 주어지고 XT-1로 갈 때 원래 리버스 프로세스가 아니라 여기 이 XT를 만들었던 대응되는 X0가 존재하고 이게 존재한다는 가정 아래에 이 리버스 프로세스를 배우겠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XT 어떤 아까 그 노란색 점이죠. 노란색 점이 주어졌을 때 얘네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학습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습 자체는 즉 이 모델 자체는 이 모델이 배우는 리버스 스텝 이 자체는 우리가 만들었던 이 노란색 점의 시작점으로 안다고 가정하는 상태에서 옵티마이제이션 시키겠다. 그렇게 학습을 시키면 학습을 다 시키고 나면 결국에 완전 노이즈에서 시작하고 노이즈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인퍼런스를 태우다 보면 우리가 가정했던 첫 번째 데이터 포인트로 갈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가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옵티마이제이션 식이 이런 식으로 시간 너무 많이 썼네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핵심은 이건 다 이제 아는 것들이니까요. 결국에 DDPM의 옵티마이제이션의 핵심은 이게 트랙터블한 폼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즉 XT에서 XT-로 가는 건 모르고 근데 X0 주어졌을 때 알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알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텀을 우리가 트랙터블하게 계산할 수 있으면 이제 KL 다이버전스 계산식을 우리가 코딩할 수 있잖아요. 코딩할 수 있으면 돌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텀을 트랙터블한 폼으로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다 라는 게 DDPM의 핵심이고 중요한 건 기존 DDPM 논문에서는 노이즈를 주는 걸 가우시안 노이즈로 줬는데 그렇게 정의할 때는 이것도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뭐 아래에서 실제로 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텀을 직접 계산할 수 있어서 최적화가 가능한 거고요. 그럼 이런 흐름에서 D3PM, 즉 Discrete Denoising Diffusion Probabilistic 모델을 D3PM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흐름에서 D3PM이 나왔고요. 뭐 디스크릿 베리어블 바뀐 거는 기존의 컨티뉴어스 노이즈, 가우시안 노이즈를 더해준다는 건 컨티뉴어스한 베리어블이라는 건데 이 변수가 디스크릿 베리어블이다. 뭐 예를 들어서 오디너럴 디스크릿 베리어블 1, 2, 3, 4처럼 5 이런 것처럼 디스크릿한데 순서 관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텍스트처럼 그냥 노미널 디스트리뷰션, 노미널 베리어블 디스크릿인데 뭐 서로 순서 관계가 없을 수도 있죠. 텍스트들은 뭐 순서 관계가 없잖아요. 이런 뭐 두 가지 전부 다 디스크릿 베리어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디스크릿 베리어블에서 똑같이 D3PM DDPM 이용해보자 라는 게 D3PM의 아이디어고요. 그러면 일단 노이즈를 주거나 이런 걸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디스크릿 스테이트 스페이스에서 마크업 체인이 어떻게 정의 되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훨씬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공부할 때 확률론 이런 거 배워도 디스크릿 먼저 나오고 컨티뉴어스가 나오잖아요.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도 책 보면 디스크릿부터 나오고 컨티뉴어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디스크릿은 훨씬 쉽습니다. 즉 디스크릿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수들이 다 이제 이산적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어떤 타임 스텝에서 가질 수 있는 값 자체가 이렇게 컨티뉴어스한 값이 아니라 뭐 1, 2, 3, 4, 5 이런 식으로 디스크릿한 스테이트를 가진다고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마크업 체인을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해볼 수 있냐면 각 시간마다 스테이트가 변하는 식으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값 스테이트라고 썼을 때 얘네들이 옮겨가는 식으로 정의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다 이제 디스크릿하기 때문에 뭘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그러면 타임 t에서 t 플러스 1로 갈 때 지금 t 스텝에서 내가 3이라는 값을 가져왔는데 그 다음 스텝에서 1이라는 값을 가질 확률, 2라는 값을 가질 확률, 3이라는 값을 가질 확률 이런 것들을 다 정의를 해볼 수 있고 우리는 이렇게 옮겨갈 확률을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라고 부릅니다. 즉 컨티뉴어스랑 살짝 다르죠. 살짝 뭐 비슷한데 훨씬 심플하죠. 즉 우리는 이런
이 스텝에서 t 플러스 1 스텝으로 갈 때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볼 수 있고, 이 매트릭스는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뭐 IJ라면 I에서 J로 가는 확률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여기에서는 뭐 Q, 뭐 31, 32, 33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 로우를 다 더하면 1이겠죠. 왜냐면 3에서 1로 가는 확률, 2로 가는 거, 3로 가는 확률 다 더하면 1이게 되는 이런 프로퍼티를 가진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DDPM이랑 이제 똑같거든요. 뭐 기존에는 뭐 여기에서 이제 컨티뉴어스한 노이즈를 계속 먹이면서 이렇게 가우시안 노이즈로 보내줬는데,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어떤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꼬리 모양처럼 생겼다고 볼게요. 그리고 뭐 2D 값이고 각각의 뭐 데이터가 하나의 데이터가 뭐 100개의 값으로 뭐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각각의 스테이트가 요 점이 우리가 이제 컨티뉴어스한 노이즈를 먹이는 거 대신에 다른 스테이트로 옮긴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노이즈를 계속 주다 랜덤하게 각각의 값들을 스테이트를 즉 각각의 값들을 바꾸다 보면, 얘를 계속 바꾸다 보면 뭐 쉽게 생각했을 때는 어떤 스트럭처를 가졌던 데이터가 그냥 랜덤한 스테이트로 갈 수 있겠죠. 즉 랜덤한 값에 얘네들이 전부 다 옮겨가 가지고 아주 먼 시간 뒤에 봤을 때는 진짜 뭐 분자가 난장판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가정했을 때 뭐 똑같이 즉 컨티뉴어스한 노이즈를 먹이는 건 아니지만 각각의 스테이트들이 랜덤하게 이제 움직인다고 가정하거나 아니면 노이즈를 먹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주 먼 시간 뒤에는 이제 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한 값이나 이런 식으로 노이즈 패턴이 나올 텐데, 이걸 다시 한 점 한 점씩 옮겨가면서 원래 데이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뭐 컨셉추얼리는 그렇게 되고, 나머지 포뮬레이션 되게 간단해서 제가 빠르게 설명하고 1시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뭐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워드 프로세스도 기존에는 가우시안 노이즈를 더하는 방식으로 정의가 됐는데, 우리가 랜덤 노이즈를 주는 즉 스테이트를 바꾸는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얘가 이제 노이즈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xt-1에서 노이즈를 한 번 더 주는 게 사실 t-1에서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한 번 더 거쳐 우리가 정의한 트랜지션 바탕으로 한 번 더 거쳐 가서 그 분포에 대해서 한 번씩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을 그냥 랜덤 샘플링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즉 뭐 t-1 스테이트에서 뭐 이 값 i 값을 가졌을 때 이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한번 곱하게 되면 뭐 이 트랜지션 매트릭스 값 요게 probability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확률 값에 따라서 그 다음 스테이트를 결정해 주는 게 그냥 D3PM에서의 forward 프로세스입니다. 즉 아까 예시에서 뭐 여기에서 0.6, 0.3, 0.1이 됐는데 그냥 여기에서 뭐 이게 노이즈를 주는 거라고 가정하고 그냥 0.6, 0.3, 0.1 확률로 샘플링해서 그 다음 스테이트를 결정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즉 X0 데이터에 대해서 T번 계속 랜덤 트랜지션을 먹이다 보면 어떤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결국에 그냥 X0에서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T번 곱한 다음에 아니면 시간에 따라서 이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달라지면 타임 인덱스가 필요하겠죠. 근데 디스크릿에서는 이제 좀 심플하게 그냥 T번 노이즈를 준 건 그냥 T번 트랜지션을 만든 거기 때문에 원래 데이터, 원래 스테이트에서 그냥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T번 곱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노이즈를 먹일 수 있는 트랜지션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럼 노이즈를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줄지만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DDPM에서는 가우시안 노이즈가 되도록 만들어주는데, 디스크릿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똑같이 그냥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되도록 만들어주던지, 이게 지금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인데요. 즉 모든 값이 랜덤하게 나오도록 만들어주던지, 아주 계속 노이즈를 먹이다 보면,
아니면 계속 노이즈를 먹이다 보면 그냥 한 점으로 그냥 다 수렴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겠죠. 즉 다 원점으로 모이게 한 다음 하는 것도 가장 간단한 노이즈를 주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폼하게 주든지 아니면 하나의 스테이트로 무조건 몰리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을 계속 만들어서 노이즈를 먹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어떤 데이터가 있었을 때 계속 트랜지션을 하다 보면 마지막 무한번의 시간에서는 얘가 뭐 1이든 2든 3이든 값을 가질 확률을 유니폼하게 만들어 버리든지 아니면 무조건 하나의 값만 가지게 만들든지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의 값만 가지게 만드는 건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absorbing state라고 부르는데 즉 결국에는 뭐 3이라는 스테이트로 다 값들이 흡수된다라고 말해서 absorbing 시키든지 아니면 그냥 랜덤한 확률을 갖든지 이런 식으로 모델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네, 그렇게 하는 예시가 뭐 앱졸빙 스테이트를 사용하는 예시 마크업 체인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즉 1이라는 값, 2라는 값, 3이라는 값을 가졌을 때 이런 마크업 체인을 가지게 되면 결국에 뭐 자기 자신을 유지하든지 즉 노이즈를 안 입히든지 아니면 입히게 되면 무조건 3으로 가게 되죠. 네, 한번 3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 스텝의 얘 트랜지션은 무조건 3으로만 가게 되기 때문에 얘를 무한번 반복하다 보면 그러니까 어느 값에서 시작하든지 간에 무조건 일정 시간 후에는 3이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걸 absorbing state라고 부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absorbing state가 마스크, 이제 텍스트에서 마스크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에 자기 자신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마스크로 바꾸든지 하나의 트랜지션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 트랜지션을 계속 매 스텝마다 반복을 하게 되면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모든 텍스트가 자기 자신을 유지 못하고 다 마스크로 바뀌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노이즈를 먹이는 거를 트랜지션 with absorbing state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의 목표는 이건 이제 노이즈를 먹이는 방향이었으니까 전부 다 앱조빙 스테이트일 때, 즉 다 마스크에서 시작할 때 데이터를 생성하는 게 실제로 제너러티브 모델이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구성하게 되면 즉 앱조빙 스테이트도 존재하고 뭐 자기들끼리 바뀔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뭐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정의되고 되겠고 이건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뭐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유지하든지 마스크로 바꾸든지 아니면 랜덤 월드 다른 단어로 바뀌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을 텐데 결국에 앱졸빙 스테이트가 존재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결국엔 마스크로 다 수렴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마스크에서 다시 원래 데이터를 생성하는 게 여전히 우리의 목표고 근데 중요한 건 노이즈를 주는 방향에서 원본 데이터랑 마스크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랜덤하게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을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블리스트 요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아니면 그냥 계속 자기들끼리 랜덤하게 바꿔줄 수도 있겠죠. 자기 자신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보캐블러리 안에 존재하는 다른 단어로 랜덤 리플레이스먼트를 시킬 수도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브레인 is around 판교 스테이션 now. 카카오브레인이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이런 문장이 있었을 때 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미의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의 조합으로 그냥 노이즈를 먹여버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우리가 단어 같은 경우에는 토큰 임베딩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토큰 임베딩의 디스턴스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단어들을 랜덤하게 바꿔주는 식으로도 뭐 구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되게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핵심은 네. 근데 결국에 핵심은 많은 시간 트랜지션 어떤 데이터를 에 대해서 많은 시간 트랜지션을 주었을 때 앱졸빙 스테이트로 다 수렴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완전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으로 가버리든지 어쨌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하나의 스테이셔너리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거는 앱졸빙 스테이트 다 마스킹해서 시작을 하든 아니면 단어들이 다 랜덤하게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든 그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다시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는 걸 배우고 싶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즉 기존 DDPM에서 가우시안 노이즈가 하는 역할이 여기에서는 하나의 스테이트에서 시작을 다 마스킹이 돼버리는 상황이든지 아니면 단어들이 다 랜덤하게 바뀌어 있는 상황이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만 하면 되는데 학습은 일단 아까 우리가 유도했던 트레이닝 오브젝티브가 거의 그대로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건 다 그냥 계산을 하면 되고 핵심이 요 텀, 즉 t에서 t-1로 가는데 x0가 주어진 상황에서 t-1로 가는 이 텀이 트랙터블하게 계산이 가능하면 사실 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 수 있고 이게 트랙터블하게 즉 손으로 쓸 수 없으면 이걸 못 푸는데 중요한 건 디스크릿 데이 스테이트 스페이스에서는 이게 엄청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면 요거를 그냥 유도를 하게 되면 디스크릿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얘 베이즈 룰로 이렇게 한번 좀 풀어서 써보고 풀어서 쓰는데 결국에 이 트랜지션이 전부 다 이 데이터에서 트랜지션 매트릭스에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폼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x0에서 xt로 가는 거는 일단 이건 t-1이 뭐 변수고 xt 랑 x0는 리얼라이즈 되어 있다고 컨디셔닝이기 때문에 값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x0에서 xt로 가는 거는 x0에서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이거 바가 붙으면 t번 곱했다는 거거든요. t번 곱한 스테이트가 있겠죠. 근데 그때 만약에 xt 값이 결정됐다면 xt로에 해당하는 확률값만 딱 골라주면 됩니다. 이 위텀도 마찬가지죠. x0에서 xt-1로 갈 거는 이건 아직 디파인 안 됐지만 어쨌든 x0에서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t-1번 곱해주면 그냥 이거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텀도 마찬가지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텀을 트랙터블하게 계산할 수 있는지 안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는지가 핵심이었는데 그냥 디스크릿 스테이트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텀을 그냥 쉽게 다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네, 쉽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요 옵티마이징 프로블럼 그냥 풀 수 있습니다. 즉, 요 텀이 P 확률 이 카테고리컬 베리어블로 나오게 되고 이건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카테고리컬 베리어블로 정의되면 이 KL 텀 푸는 거는 우리가 그냥 KL 텀 KL 다이버전스 정의 그대로 풀면 되고 컨티뉴어스일 때는 이게 조금 복잡해졌는데 디스크리트일 때는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푸는 거랑 거의 똑같죠. 왜냐면 일단 P 로그 P는 따로 떼서 그냥 엔트로피고 P 로그 Q는 뭐 크로스 엔트로피죠. 그래서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풀듯이 똑같이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근데 몇 가지 학습 트릭이 존재하게 되는데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요거를 우리가 사실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냥 모델이 예측하는 걸 계속 바꿔주면 어려우니까 무조건 모델은 XT에서 X0 원래 데이터를 예측하도록 만든 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는 예측한 거에 다시 노이즈를 먹여서 이 텀을 계산한다. 이 정도의 트릭이 있고요. 그리고 학습시킬 때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베리에이셔널 로어 바운드만 이용하면 학습이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임의의 타임 스텝 XT에서 무조건 X0를 예측하도록 뭐 마스크랑 그냥 마스크 채우도록 아니면 랜덤 노이즈라면 랜덤 코드 리플레이스먼트였으면 원래 단어 맞추도록 그냥 이 억질리로스 텀을 추가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까 계산했었던 베리에이셔널 로어 바운드 텀 플러스 그냥 리컨스트럭션이죠 사실. 리컨스트럭션 로스 텀을 추가를 하게 되고요. 근데 여담이지만 이 리컨스트럭션 로스 텀을 추가하는 게 굉장히 성능이 중요한 요소라서 사실 이게 디퓨전 모델인지 아니면 그냥 마스크를 채우는 모델인지 아니면 노이즈를 주고 다시 디노이징 시키는 모델인지 사실 헷갈리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네 이렇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고. 그래서 실험 결과 클래스 텍스트 제너레이션 하는 결과 보시면 기본적으로 유니폼이나 이런 것보다는 앱졸빙 스테이트만 사용하는 게 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단어를 그냥 마스킹하고 마스크에서부터 원래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게 성능상으로 지금 제일 잘 된다고 나와 있고, 실제로 뭐 스텝 라지 T에 따라서도 실험을 다 해보는데 당연히 라지 T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마스크, 즉 앱졸빙 스테이트를 이용하는, 즉 어떤 데이터가 있었을 때 한 번 트랜지션, 노이즈를 주는 트랜지션을 다 마스크로 하는, 마스킹을 시키는 앱졸빙 스테이트를 이용하는 게 성능이 일관적으로 텍스트 제너레이션에서 좋다는 결과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미지 제너레이션에서도 좀 마찬가지 경향이 일어나는데, 먼저 이 가우시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는 기존에 기존에 있는 컨티뉴어스한 DDPM을 좀 디스크릿으로 근사한 알고리즘이라서 이미지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그게 가장 성능이 좋게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컨티뉴어스 스테이트를 좀 근사한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닌 상황에 대해서는 유니폼하게 픽셀 밸류를 스테이트를 바꾸는 것보단 여기에서도 앱졸빙 스테이트를 이용하는 게 더 잘 나온다. 그리고 이 람다 값이 아까 그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건데, 여전히 여기에서도 이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추가하는 게 성능 향상에 좀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도 보시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좀 하는 모델이 있었는데 그냥 빠르게 넘어갔는데, 여기에서도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사용하는 게 성능 향상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림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고 있고요. 이제 너무 갑자기 끝내버렸는데 요약하자면 디노이징 디퓨전 프로버비리티 모델은 사실 기존 DPM의 자연스러운 확장입니다. 즉 디스크리트 스테이트 스페이스로 자연스럽게 확장하는 거고, 기존의 컨티뉴어스한 스페이스에서는 그 KL 텀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했던 트랙터블 텀, 요걸 정의하는 게 굉장히 복잡했는데, 사실 디스크리트 스테이트 스페이스에서는 그 텀을 정의하는 게 굉장히 간단해서 사실은 훨씬 더 쉬운 폼으로 문제가 나오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노이즈를 주는 걸 어떻게 줄 거냐? 이건 되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는데, 노이즈를 계속 줬을 때 그냥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실험하게 하든지, 아니면 마스크처럼 다 마스킹 되는 것처럼 앱조빙 스테이트를 이용하든지, 크게 이런 두 가지 선택이 있었고요. 실험적으로는 억질리러리 로스, 그냥 원본을 그대로 예측하도록 학습시키는 텀을 추가하고, 모델 자체도 한 스텝 디노이징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원래 데이터를 일단 예측하게 만들고 그걸 거기에 다시 노이즈를 입혀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푸는 식으로 좀 모델을 변형한 게 성능이 잘 나오더라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픽셀 밸류가 좀 디스크릿하더라도 오디너란 즉 순서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픽셀 인텐시티라는 게 인접할수록 연관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오디너란 인포메이션을 이용하는 게 제너레이션 퍼포먼스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도의 실험 결과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역대급으로 PL12 하면서 길게 발표한 것 같은데,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도 공유 중지를 눌러보겠습니다.